이번 국감을 통해서 제가 가장 수확을 얻었다면 KTX 문제를 거론시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KTX 역사 문제를 가지고 그중에 마치 세종시의 시 차원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다면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게 세종시의 지역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문제로 검토돼야 되고 추진돼야 된다라는 인식의 단계를 높인 것에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저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었죠. 이제까지는 세종시에도 KTX 역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세종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다면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세종시에 우리 남쪽에 세종 역사가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다. 국회의사당이 2027년이나 8년도에 확실하게 오는 걸로 지금 로드맵이 확정이 됐고 대통령 집무실도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확정적으로 그 범정부 추진안까지 구성을 해서 했다면 KTX 세종역은 이제는 국가과제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지 이게 지역적인 문제가 이미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여러 우리 국감위원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이루었던 것 같은데 다만 그 민주당의 송재호 의원께서 물론 KTX 역사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충북에서 반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야 간의 문제라고 저는 솔직히 인식하고 있지는 않아요. 민주당 쪽에서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국회의사당 우리가 국회 분원 설치할 적에도 마치 여야 간의 이 대결 구도, 정쟁 구도로 자꾸만 이끌어갔던 그런 그 분위기 속에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다. 세종시의 내지는 충청권 국회의원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국회 분원 온다는 걸 누가 반대하더냐. 이건 지역 간의 문제지 여야 간의 문제를 정쟁으로 삼을 문제는 아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제주도 출신 송재호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민주당은 반대다 또는 국민의힘은 지지다 이렇게 여야 대결 구도로 그걸 바라볼 것은 아니고 충북 지역에서도 모르긴 몰라도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 힘이 됐든 지역의 입장에서 볼 적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건 우리가 여야 간의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큼만은 국가적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서 좀 추진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세종시라면 현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또 국민의힘 또 민주당 세종시 모든 우리 시민들의 총력을 기울여서 함께 이걸 추진하고 성공시켜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국감에서 쟁점이 됐던 KTX 관련이고요. 보통 교보세, 그다음에 인사 조직 자율권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때 제가 여러 가지 국감 질의가 있었지만 제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한 톤으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첫째는 이 KTX 세종 역사 문제고요. 이 KTX 세종 역사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대전의 유성구의 35만 시민, 나아가서 대전 시민도 세종시 KTX 역사 이 신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국회 또 대통령 집무실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이제 중이용 가속기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바로 신동 중곡 지역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오가는 왕래하는 그 외국인 연구자들 또 각 지역의 대학 연구자들 하시는 분들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문제겠습니까? KTX 역사는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더더구나 이제 국회가 오게 되면 우리 세종 이남에 있는 특히 호남선 열차를 이용하는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 오셔야 되겠습니까? 오송역까지 왔다가 다시 버스로 오셔야 되겠습니까? 비아티 버스로? 그렇다고 승용차항상 대기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에 관한 문제, 업무 효율에 관한 문제, 국정 운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되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교부세 문제가 사실은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정말 깊숙하게 들여다봤어요. 우리 세종시가 왜 예산이 빚을 많이 졌는가, 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심도 있게 봤더니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더라. 이게 바로 보통교부세 문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전에도 뭐 전임 시장님들 몰랐겠습니까만은 이게 수면에 그렇게 드러나오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쉬쉬할 문제도 아니고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보통교부세 문제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세종 시민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기초자치단체한테 말하자면 배부하는 기초교통교부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 또 보통교부세가 또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이자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곳이 없기 때문에 기초분, 광역분에 대한 교부세를 받아서 우리 말하자면 자기들의 부족한, 그 자치단체의 부족한 그 재원을 우리가 충당하는 것인데 최고종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오는 보통교부세가 16개 항목 중에 5개 항목밖에 인정이 안 되고 나머지 11개 항목에 대한 기초교부세는 우리가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까 이제 기초자치단체 수요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어서 이제까지는 두리뭉실하게 이제 세종시법 특별 조항을 통해서 2023년까지 교부세 전체 총액의 25%를 더 얹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해 왔다라는 식으로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고 있었는데 25%를 추가해서 얹어주는 이 문제도 2023년 내년이면 끝납니다. 한시규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2024년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떡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말하자면 퍼펙트 스톰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 우리가 규제가 비소득권에서 유일하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려지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거래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거의 절벽에 가깝게 거래가 둔화되고 있고 아파트 거래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원으로 삼았던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가 덜 거치고 있고 매우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부족한 재원을 교부세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충당을 받는 건데 보전을 하는 건데 교부세마저도 23년에는 보통교부세분마저도 다 끊어진다. 거기에다가 지금 75%까지 진전이 됐습니다만 행복도시 건설청이 공공시설을 지면 우리 세종시에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행복도시의 업무가 세종시로 옮겨오는 거죠. 공공시설 이관해 주는 건 좋지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저는 보존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2030년 기준으로 볼 때 2,500억이에요. 매년. 2,500억이라는 매년 그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우리가 충당할 것이냐의 문제. 세원은 안 들어오고 중앙으로부터의 교부세는 지원이 안 되고 부담해야 될 유지관리비는 점점 늘어나고 이런 삼중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세종시가 해야 될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한 겁니다. 세종시법을 개정해서라도 보통교부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지역 주민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다 혜택을 받는 걸 못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고 거론되지 않았던 것을 이거는 이럴 때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국감에서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법을 개정해야 될 것이고 이 개정해야 되는 문제는 제가 조만간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시의 무슨 재정 운영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기초 생활 또는 시민들의
그 주민 생활에 있어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떻게 시민 그 복지 행정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이 문제는 좀 아셔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우리 직원 중에 뭐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또 이 문제는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나 해서 제가 많이 그 연구를 했습니다만 조직문화 혁신 TF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 조직문화도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외로움 전담관제도 두어서 그 직원들이 외로움에 처해 있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살펴드려야 되겠다. 심리 상담사라든가 아니면 옴부즈만 제도 같은 걸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로는 아까 기초자치단체 교부세를 못 받는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주기야광이라고 그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는 민원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해야 될 그런 업무를 전부 다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업무에 전념을 하다가 저녁 되면 광역자치단체로서 해야 할 보고 업무라든가 건의 업무라든가 또 이런 걸 해야 돼요. 저 또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제가 가끔 호소를 했습니다만 저도 공직생활을 30여 년 했지만 세종시장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쁘고 어려운 자리는 처음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습니다. 낮에는 저 마을 이장님들부터 제가 다 만나야 돼요. 민원인들도 저한테 만나자고 그래요. 사실 일선에 가면 시장군수 기초자치단체장도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분들도 아주 많은데 저는 그 일 다 해야 됩니다. 시장으로서.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할 일도 또 제가 또 다 해야 돼요. 위로서는 대통령도 만나야 되고 저기 또 우리 지역에서는 마을 이장님까지 다 만나야 되면 제가 도대체 이 한정된 시간에 얼마나 업무가 많겠습니까? 이것은 일정을 어떻게 짜자라는 문제가 아니고 업무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과감하게 읍면동장이나 실국장한테 권한을 이양하지 않으면 이 누구든지 이 세종시의 공무원들은 업무 가중에 어려움을 느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도 어려운데 우리 직원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원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근데 정원 문제를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데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공무원 수는 우리하고 그것도 비슷해요. 우리는 광역 업무를 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증원이나 하라는 문제를 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실정에 맞도록 자율성을 주도록 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래 일이 많은 사람은 좀 일을 배분해서 직원들이 좀 여유 있게도 하고 효율적 있게 일을 처리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정원이 늘어나면 그것은 공무원 수에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더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보전이 돼야 되고 해야 우리 직원들도 안정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단층제라는 효율성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그때 강조했던 것인데 하나는 KTX 역사, 또 하나는 이런 교부세 문제 재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체계, 그 공무원들의 증원 문제 이런 부분을 국감에서 과감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을 드린 이상은 이걸 국가와 함께 제도적인 개선을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